또 늦게 오면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메인 메뉴 재료가 좀 벌써 부족한 느낌인데 좀 그냥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네. 그것만 따로 떼서 평가를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저희가 네. 음식을 드실 때도 네. 국밥의 묘미는 항상 나온 반찬들 이거저것 같이 말아서 이렇게 한번 휘저어서 먹는 그 묘미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회 집슐랭 가이드 분양 청약 가이드가 시작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 지침서가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미슐랭 가이드입니다. 분양 단지 평가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최고 명의와 그 권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 평가 기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미슐랭 가이드 그 서울편을 보시면 네.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전체 등재되어 있는 레스토랑 중에서 별 하나 이상을 부여받은 업체가 채 20%가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그만큼의 이 깐깐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분양단지 평가를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떤 특정 단지에 제가 별 하나만 주더라도 굉장히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당연히 감사하게 여기셔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처음에 권위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되게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권력은 사랑이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 국밥 좋아하시거든요. 각 국밥집마다의 그 미세한 차이들을 늘 체크를 하면서 주 6일 그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대 미각을 키워온 것이고요. 네. 그 예민한 감각을 부동산 네. 평가에 고스란히 갈아 넣어서 네. 아주 상세하게 평가를 해드릴 테니까 네.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이 동탄 이 신도시 동양파라곤 2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국밥 얘기해서 국밥처럼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집슐랭이니까 에피타이저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좀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평소에 먹지는 않습니다만 네. 집슐랭에서는 에피타이저를 꼭 챙겨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타이저라는 게 우리가 이제 메인 메뉴를 드시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잠자던 위를 좀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분양단지 평가에 있어서는 첫인상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소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공사는 동양건설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대수 1253세대 이번 달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그 파라곤이라고 하면은 예. 동양건설 산업이라는 뭐 대충 알기는 해요. 예. 근데 이 시공사에 대한 평가를 알아야지 최근 들어서 주택시장 자체가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건설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평가 좀 해보시겠어요? 가장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준이 국토교통부의 시공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2위에 랭크가 됐다가 1년 만에 2020년도 62. 그러니까 22계단 한꺼번에 상승을 해버린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동탄 이 신도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기도권이라든지 인천 이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참고로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나 또 LH가 주관한 살기 좋은 아파트 대회에서 무려 대통령상을 수상한 그런 이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업력이 양호하기는 한데 예. 그래도 뭐 소위 1군건설사라고 하잖아요. 예. 1군건설사 들어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1군 건설사 이 얘기를 하는데 네. 1군 건설사를 나누는 기준이 한 12가지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집슐랭 가이드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조달청 기준 시공능력 평가 6천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군, 그 미만일 경우에는 2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동양건설 산업은 5,826억 원입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금 살짝 2군으로 비껴나 있는 것이죠. 내년쯤에는 충분히 확실한 1군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뭐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나머지 에피타이저 세대수 봐야 되겠죠? 그렇죠. 1253세대라고 하면은 우리 1000세대 이야기하는 그 1000세대 넘어섰잖아요. 절대 기준 1000세대를 확실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 공급 타입이 어떻게 되는가, 네. 구성이 되는가도 보셔야 될 텐데 전용 84제곱미터와 105제곱미터, 140제곱미터로
그러니까 중형부터 중대형까지 이제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동탄 신도시 내에 입주 5년 이내 신축 중에서 그리고 이 파라곤 2차와 마찬가지로 1000세대가 넘는 단지 중에서 중대형 이 평형을 보유하고 있는 이렇다 할 단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찾아봐도 이 편한 세상 동탄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희소성 높은 그런 재료로 요리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고요. 또 이미 동탄 신도시 내에 반송동 동탄 파라곤 1차, 2차, 또 오산동의 동탄역 파라곤 이미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네. 이 파라곤 브랜드를 달고 있는 맛집이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맛집이고 또 새롭게 이 파라곤 2차라는 더 크고 새로운 분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피타이저에서 좀 MSG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 조금 좀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 좀 뭐 이게 에피타이저가 너무 과하면 메인 먹을 때 좀 부담스럽거든요. 저는 부담이 없더라고요. 앞에서 뭘 먹든 간에. 네. 그래서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메인 메뉴 넘어가 볼까요? 메인 메뉴 평가 항목 뭐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메인 메뉴는 그러니까 음식은 얼마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가 이걸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에 있어서의 메인 메뉴 평가 요소는 자산 가치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 입지하고 또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청약이다 보니까 가장 혼동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제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청약 제도에 대한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분양한 동탄역 디에트로 퍼스트 이게 809대 1 경쟁률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 경쟁률의 그 효과가 GTX-A 그러니까 광역철도망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파라곤이 이 GTX하고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인가요? 디에트로 포스티지는 어떻게 보면은 동탄 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최고의 그 역세권 입지였다라는 부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라곤 2차는 상대적으로 역까지의 거리는 꽤 먼 편이기는 합니다. 현재 SRT가 운행되고 있는 이제 동탄역까지 자가용을 이용해서 한 13분 내외면은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로로 한 9.1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더 이 버스망도 개선될 걸로 보여지는데 현재 기준의 이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한 40분 내외 동탄역까지 이동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동탄역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만 뭐 상대적으로 동탄 신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상에 보시면 직선거리 500m 그리고 또 750m에 각각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고르게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시설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로 13, 14분이면 솔직히 좀 멀긴 하거든요. 또 늦게 오면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메인 메뉴 재료가 좀 벌써 부족한 느낌인데 좀 그냥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네. 그것만 따로 떼서 평가를 하는 거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저희가 네. 음식을 드실 때도 네. 국밥의 묘미는 항상 나온 반찬들 이거저것 같이 말아서 이렇게 한번 휘저어서 먹는 그 묘미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버무려서 보시면 동탄역까지 절대적인 거리 자체는 뭐 현재 기준 꽤 먼 편이긴 합니다만 차후에 동탄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은 접근성이 훨씬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 신도시 입주 완료 시점에 가서는 이 동탄 신도시 동남부의 신주거 문화타운 권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주도로가 개통이 되면 버스 노선도 조금 더 증편이 되고 더 가깝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고교 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 남북 방향으로 또 녹지 공간이 빼곡하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부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지 내부의 요인 그리고 외부의 요인, 또 개별 그 세대별 요인도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여기에 전체적인 시점 보정과 각 항목별 가중치까지 그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 정석이고 우리의 가장 권위 있는 집신랭 가이드에서 차용하고 있는 그런 평가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라곤 2차의 분양가를 추측을 해본다면 약 4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주 이후의 시세, 네.
약 7억 원으로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기 때문에 총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가해지겠습니다. 사후적으로 디저트를 먹으면서 네. 이 음식의 점수를 조금 더 줄지 아니면 차감을 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 평점 별 평가를 하겠습니다.